그래서 저는 진짜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정말 그냥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아주 가까운 분이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다가,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당시에는 우울증이나 뭐 이런 자살이라든지 이런 게 연관성이라든지 이게 빈번하지 않았어가지고 저도 그 가까운 분이 고인이 되셨는데, 그때는 죽은 거에 대한 충격도 충격이지만 단순하게 충격이라기보다는 그 아예 그냥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조금 다른 어떤 요인이 있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그래서 사주적으로도 대체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을 실행에 옮기게 됐는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우울증의 원인이 진짜 다양하거든?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뭐 사주를 공부하면서 이런 사주가 이렇다, 저런 사주가 이렇다, 이렇게 그냥 몇 가지 타입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암기하는 방식을 좋아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그 사주를 볼 때 특히 주의하는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건 뭐 여러 가지 썰들 있잖아. 조후, 뭐 한조한 사주, 뭐 바꿔 말하면 금수왕한 사주, 그다음에 뭐 수태왕한 사주, 시신 없는 사주. 또 우울증 얘기 많이 하는 게 뭐가 있냐 우리.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뭐 수극화 사주, 수화 상쟁,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너무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보는 사주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야.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양상들을 보고 이 사람이 우울증이다 아니다 어떤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많이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문제다라고 느끼려면은 그게 드러나지가 않아야 돼. 해당하는 사안이 우리가 모르는 사안이어야 돼. 일반적으로 보기에 이렇지 않아 보여야 되거든. 그게 뭘까? 그 부분이 제일 위험한 포인트거든. 그게 내가 뭘까를 정말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가장 힘든 사주라기보다는 우리가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사주들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육신적으로는 편인이다. 편인의 마음이니까 약간 보라색으로 합시다. 우울증의 원인이 진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위험한 요소가 나는 편인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생각보다 편인이 있는 사주들이 굉장히 많고, 사주에 우리가 꼭 8글자 안에, 그러니까 육신을 볼 때는 원국에 있는 8글자만 보지는 않아. 우리가 지장간도 봐야 돼. 편인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이걸 문제라고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아. 아마 사주 쪽 사이드에서 이거를 심리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좀 뎁스 있게 다루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난 잘 모르겠기는 한데, 제가 오랫동안 임상을 해오면서 다양한 분들을 봐왔고, 그분들 중에는 실제로 정신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시는 환자분들도 있고, 제가 어떤 의학적인 뭐 조치는 취해드릴 수는 없지만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나오는데, 그리고 제가 편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삭한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사주적으로 편인을 대단히 중요하게 사용해야 되는 팔자들이거든요. 뭐 편인격이라던가, 뭐 살인상생을 해야 되는 구조라던가, 뭐 편인의 생을 반드시 받아야만 된다던가, 그런 거야. 지장간에만 있는 편인도 결국 영향을 줘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편인이라는 거는 자기 머릿속에서 특정한 생각이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반복이 돼요. 어떤 조건이 생겼을 때. 내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줄게. 이게 왜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 우리가 보통 사주를 난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인성에 대해서, 인성이 뭐 계약서다, 이게 치우칠 편자에 도장 인자를 사용하는 거잖아. 이게 보통 이게 도장이라고 하니까 뭐 인성이 발달하면 뭐 계약서다, 인성이라는 게 뭐 학문이다, 그래서 인성운이 오면 뭐 학교를 간다, 계약을 한다,
뭐 그런 종류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거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돼야 뭔가를 토론을 하거나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인성이라는 게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 우리가 사주에서 육신에서 육신을 본다라는 거는 육신, 십성 얘기를 할 때는 일간이 기준이다. 절대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육신 얘기할 땐 무조건 일간이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은 사주를 공부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해당 육신에 대한 얘기만 하면 내가 좀 이따가 사주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가, 제가 어떤 방식으로 사주를 봐오는 걸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 우울증 얘기를 잠깐만 하고, 우리가 인성이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는 과도한 인성이라는 거야. 근데 보면 편인이 사주에 하나만 있어도 이미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미 인성이 과한 거야. 이미. 근데 만약에 편인이 2개, 3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사실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 이미 편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왕한 거야. 넘친 거야. 우리가 인성이라는 게 사주에서 배합되는 건 대단히 중요하거든. 왜냐면 인성은 비겁을 생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비견에 대한 거를 일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 일간은 아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사주에서 어떤 구조상의 문제가 생겨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거를 생해줬다. 이거를 채워주는 게 인성이야. 그러면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는 인성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니까 되게 좋은 거야. 하지만 편인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기운이 100이 있다고 치면은 1만 빠져서 99가 돼도 100만큼을 채워주려고 하는 거야. 1만 빠져도. 그러면은 이 내 한계치는 100인 건데 99가 됐으면 1만큼 채워지는 게 보통 인성의 역할인 건데 199만큼 채워. 그러면 이거 감당을 못 하잖아. 이거를 바꿔서 생각해보자. 편인이 주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나를 하잖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생각이 넘칠 정도로 그 생각을 또 하게 돼.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되새김질 하게 돼. 근데 그게 어떤 생각이냐? 부정적인 생각이야.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생각. 그게 반복이 돼. 이거를 우리가 심리적인 용어로 반추라고 해요. 반추라는 게 뭐냐? 우리가 그 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소가 위가 그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한 번 씹었던 거를 뱉어서 다시 씹고 다시 씹고 다시 씹고 이러잖아. 그 되새김질하는 거를 반추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리적으로 자기한테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데미지가 될 수 있는 종류의 생각들, 아니면은 자기가 어떤 과거에 했었던 실패의 경험, 아니면 내가 어떤 쪽팔린 상황, 아니면은 누군가 나한테 상처 줬던 생각, 아니면 자기가 후회하는 것들, 이런 종류의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걸 반추라고 해요. 무한 반복입니다, 이 반추라는 게. 왜 이렇게 되냐? 편인이라는 거는 이미 인성이 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인성의 기운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 식신상관, 식상이라고 보통 하죠, 얘네들을. 편인이 강해지면은 첫 번째로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식상이라는 거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인성이 발달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님들이 항상 많이 하는 얘기가 뭐 상관 패인, 이거 졸라 좋아하잖아. 상관 패인 되면 귀격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좋아하잖아. 상관이라는 건 정인을 봐서 상관이라는 어떤 그 흉한 부분이 보완이 되면 굉장히 좋은 건데, 편인이라는 거는 그냥 식상을 일방적으로 극하는 거야. 근데 이 식상의 기능이 뭐야? 특히나 식신의 기능. 식신의 용도는, 식신은 제살해요. 제살이라는 거는 뭐냐? 편관이야. 편관이라는 건 뭐냐? 편관은 비견을 극하는 거야, 나를. 이걸 아극자라고 해. 그냥 한자 너무 많이 쓰면 여러분들 싫어하니까 나를 괴롭히는 정도로 합시다. 결국은 사람이 식신이 발달을 해야 나를 괴롭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과거의 기운이나 이런 것들을 떨쳐내는 거야. 나의 불편한 부분들을. 근데 편인이 발달하면 어떻게 돼? 식신을 죽여버렸어. 그럼 이 식신이 아무것도 못해.
그럼 어떻게 돼? 편관이 강해져 버려요. 식신이 아예 바닥이 돼버리면 편관은 그만큼 더 강해져. 약한 애들이 더 살아나면 어떻게 돼? 우리가 보통 핍박받던 애들이 살아났을 때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거나 해도 영웅들이 막 두드려 맞잖아 갑자기. 그러다가 각성하면 어떻게 돼? 풀파워로 복수하기 시작하죠. 핍박받았던 편관이 풀파워로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어? 복수심에 불타서 두드려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얘기를 사주에서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뭐 사고를 당한다, 편관이 나를 괴롭히니까. 또 뭐가 있니? 보통 편관이 발달하면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운동을 잘한다, 뭐 어떤 관살인데 편관이니까 감옥에 간다, 아니면 운이 좋게 풀리면 뭐 재소자들을 관리하는 교도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가장 많이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게 정신적으로 나 자신을 괴롭히는 거야. 부자들도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해요. 몸 좋은 사람도 자살을 해요. 심리적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게 가장 많이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편인이 왕해져서, 편인은 그 자체로 왕하다? 식신을 극해버리면은 나를 괴롭히는 편관이 강해지는 거야. 진짜 나를 괴롭히는 편관이야. 우리가 사주에서 편관이 강한 거는 그냥 사주에서 편관이 원래 강했다면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단련시키고 극복하는 걸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뭐냐? 필요한 건 근이 필요해. 근은 뭐야? 내 뿌리지. 뿌리니까 뭐야? 지지에 있어야 되지. 지지에 있는 뭐가 뿌리야? 지지 비견이 뿌리죠. 이렇게 돌아가 구조가. 그러면 원래 사주에 편관이 왕했다면 그냥 뭐 나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면서 나를 극복하는 사람들인 거야. 내가 나를 이겼다. 그래서 어떤 극기 훈련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뭐 UDT나 해병대 입대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애들은, 사주에서 신왕을 한 상태에서 편관을 본 사람들은 이런 걸 날 극복하려고 해요. 이 짓을 해. 근데 만약에 편인이 강해서 식신이 죽어버리고 편관이 살아났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쪼그라들었었던 편관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살아난 것과 같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아주 조금의 문제가 발생해도 내가 힘든 상태로 인식하게 돼. 아주 조금의 흠이나 아주 조금의 디스를 받더라도, 아주 조금의 흠만 있더라도. 근데 우리가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 모두가 불안정하단 말이야. 근데 편인이 있는 사람들은 이 조금 때문에 그때 나 쪽팔렸는데, 그때 완전 웃음거리 됐는데, 그때 그 일 너무 후회되는데가 떠오르는 순간 죽는 거야. 그냥 무한 반복돼. 편관처럼 살아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주를 공부할 때 봐봐, 이미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사주 구조를 얘기를 안 하고 편인은 이렇다, 편관은 이렇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구조들마다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똑같은 편관인데 그 글자의 해석이 완전 달라. 그래서 이걸 암기식으로 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 이게 왜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느냐를 생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야. 편인이 왕해져서 식신이 죽었다는 거는 편관이 살아난 거, 내가 죽었어야 되는 게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인간은 망각하는 동물이라는 거야. 하지만 편관이 살아나는 거는 망각했어야 되는 게 살아난 거야. 트라우마가 살아난 거야. 그래서 아주 조금의 흠이라도 발견되는 순간, 아주 조금의 트라우마라도 생각나는 순간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힘든 상태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내 무의식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방어기제가 발달하게 돼. 그 방어기제가 뭐냐? 반추야. 바로 발달하게 돼. 이 부분이 포인트가. 아마 편인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이 부정적인 경험을 했었던 분들은 이 말을 공감할 수밖에 없어. 이건 틀릴 수가 없는 부분이야. 이게 자기를 미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편인이 발달하는 사람들한테 사람의 아주 조금의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남들보다 훨씬 힘든 걸 알아야 돼. 이런 분들을 대할 때는 되게 조심히 다뤄야 해. 무작정 칭찬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조금의 흠결이나 그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의견이나 이거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이게 어떻게 보면 평생 남을 수도 있어.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게 계속 반추가 나와. 무한 반복돼. 근데 잘 생각해봐. 인성이라는 거는 나를 보호하는 거잖아, 첫 번째로. 근데 편인이라는 거는 내 사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내 사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와 내 주변 사람과
내 사주에 있는 8글자는 내 우주야.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내가 보호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는 거야. 편인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래서 이 편인이라는 게 식신을 극해가지고 편관이 살아나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보호해야 돼. 내 주변 사람도 보호해야 돼. 내 아끼는 가족들이나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도 보호해야 되고 내가 사는 이 세상도 보호해야 되는 거야. 모든 부분이 다 불편해. TV에서 아프리카 난민이 누가 밥을 못 먹고 있다고 하면 그게 또 트라우마가 남아. 그게 미치게 만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힘든 얘기들을 하고 세상에 어떤 부조리가 나와. 그게 너무 힘들어. 그게 계속 미치게 만드는 거야, 이 사람들을. 무한하게 반복돼, 한번 들어오면. 그래서 생각에 이 굴레에 박히게 되면 이게 자기 스스로를 너무 많이 괴롭혀요. 그게 이 편인이 생기는 문제야. 의학적으로도 이 반추가 많이 반복될수록 우울증의 횟수가 많아지고 우울증의 정도도 점점 심해지고 우울하는 기간도 굉장히 길어진다라는 논문은 너무 많아. 이게 스스로 조절이 잘 안 돼. 편인이라는 건 이미 그 자체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편인은 내가 비겁으로서 이걸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편관이라는 건 내가 근이 왕하면 내가 이 편관을 조절할 수 있다? 편인이라는 건 내가 조절을 못해. 그래서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무한 반복이 되는 거야.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돼. 나도 이런 생각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어. 그래서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한테 이미 그 자체가 너무 힘든데 얘한테 야, 너 생각 많으니까 너 생각 너무 많다. 대충대충 해. 현실 감각 좀 가져. 너 그렇게 망상만 해서 어떻게 살래? 이런 말들은 그냥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게 아니야. 이 사람 죽이는 거야. 이거는 거의 살해 행위예요. 바꿔서 편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편관이라는 생각을 멈추려고 해봤자 멈춰질 수가 없어, 이미. 그래서 그냥 의식하는 순간부터 이 편관은 살아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걱정을 안 하려고 할수록 계속 걱정이 더 생기고 잠 자려고 할수록 잠 더 안 오고 잠 자려고 누웠는데 그 생각 다시 또 나. 너무 힘들어, 그것 때문에. 근데 이게 막 내가 이것도 극복 못하는 거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나는 엉망인 것 같고 막 주변에서도 내가 현실 감각 어쩌다 막 이렇게 해서 문제점만 보여.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약하게 느껴져. 편의는 내 부족한 걸 채워준다고 왔는데 내 부족한 걸 채워주러 온 내가 나를 나약하게 만들고 나락으로 점점 이렇게 끌고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하루가 아침에 딱 알람 시계가 딱 울리지. 새벽에 뭐 6시에 이제 출근 준비를 하러 멘탈 터지지. 나 오늘 또 못 잤어. 난 스스로도 조절도 못했어. 그럼 탈진되는 거야. 다음날 이게 회복될까? 회복이 안 돼. 오늘 내가 이거 실수를 못했어. 이것 때문에 난 조절 못해. 오늘은 꼭 일찍 자야지. 오늘은 꼭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생각해. 근데 또 안 돼. 이게 일주일 반복되면 어떻게 돼? 비참하지. 내가 내 스스로 잠도 맘대로 못 자. 내가 이 부분도 조절을 못해. 돌아버리는 거야, 이 부분이. 우리가 현실에서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걸 그냥 버려버리거나 치워버리거나 내가 뭐 식탁이 마음에 안 들어 갖다 내다 놓으면 돼. 사주에 있는 글자는 내다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이라는 걸 하지 말라는 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편인한테는 부족한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거라 또 100만큼을 더 주는 거야. 인지하는 순간부터 고통이 그냥 계속 더해지는 거야.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을 인지를 안 하는 건데 인지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또 이거를 반복해. 그러면 이제 여러분 느끼겠어? 다른 보이는 글자들보다 얼만큼 이 편인이라는 게 위험한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단순하게 뭐 이런저런 현실적인 조언 전혀 위로가 안 돼. 그러니까 대하는 게 너무 어렵고 나는 이런 분들 상담하거나 할 때는 진짜 신경을 많이 쓰게 돼.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엄청 섬세하게 건드려야 돼. 그 다음에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거를 이 사람의 그 흠결이 아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이 사람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이 가장 힘들더라고. 근데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우리가 보통 이 편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뭐 요소들을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방법론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뭐 그런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편인을 극해야 되니까 뭐 재극인을 해야 된다. 재극인의 종류? 정제로? 정제 정인도 재극인이야. 정제 편인도 재극인이야. 편제 정인도 재극인이지. 편제 편인도 재극인이야. 그치? 근데 이게 잘 봐봐.
정제 정인만 있는 사람 없고 편인인데 이 구조가 조합된 구조들이 다 많아. 하나만 있지 않아. 그리고 여기에 뭐 사주 구조에 따라 뭐 정제격도 있고 정인격도 있고 뭐 편제격, 편인격 뭐 블라블라 너무 많잖아. 이게 어쩌고 막 많잖아. 이렇게 많은 구조들마다 이 해결 방법이 더 복잡해지기 시작해. 거기에 뭐 사주가 뭐 저는 신약해요, 저는 신왕해요, 근이 있어요, 없다, 뭐 일간이 어쩌고 뭐 합 어쩌고 충 어쩌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의 모든 편인이 다 달라. 그래서 이 우울증의 원인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요소 중에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차지하는 게 편인이다. 그래서 뭐 지금 내가 채팅 보고 있으니까 편인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울증에 정말 많은 원인이 있고 이 해결책이 되게 다르거든. 근데 우울증이나 어떤 편인이나 이런 키워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거나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은 심층적으로 내가 이 심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케어를 해야 되는지, 우울증 각각 원인들마다 어떤 식으로 솔루션을 줘야 하는지, 사주들마다. 근데 너무 많아서 하려면 진짜 우울증 특집편 막 시리즈 1부터 100 막 이렇게 갈 것 같긴 한데 최대한 심플한 솔루션 같은 걸 만들어서 조금 심리적으로 좀 편해질 수 있는 뭐 방안이 있으면 그거를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우울해지거나 막 이런 압박감이 드는 게 진짜 위험한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해소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 다영님, 안 우울했는데 이거 보고 우울해졌다. 뭐 아무튼 그래.